이번 시간은 도덕경 황원길 조사의 도덕경 제2장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음양을 통해서 절대를 찾는다, 태극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 근원을. 그러니까 일반의 그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태극을 찾는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의 근원인, 그 현지우현한 근원인, 상대성의 이름 일양은 일현과 일현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인 태극은 현지우현한 자리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관교하고 관계됐는데, 현관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어느 순간에도 현관규는 나타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상대적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뭘 했어도 그 순간 현관일규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현관규에서 질 참된 걸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때가 맞으면 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에서는 견성하는 것은 개인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승 없어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지만 이 명에 관한, 기에 관한 그것은 그거는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스승이 방법을 전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철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만 깨쳤다고 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뚱아리까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육신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주석인데, 진짜 이 황원길 조사님의 이 주석은 저도 어려워서 잘 안 봤던 건데, 이번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황원길 조사의 주석이 굉장히 깊고 아주 명쾌하고요. 좀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딴 분의 주석들도 다 관통이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그래도 황원길 조사님의 주석이 굉장히 깊은 걸 더 엑기스만 몰아놓고 묘한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채택을 해서 이걸 위주로 해서 제 공부 삼아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은 따라서 쫓아서 이 말이죠. 뭘 쫓아요? 유와 무가 이 말이죠. 서로 들어가는 곳을 따라서 쫓아서 심출 찾아낸다는 거죠. 뭐를? 현관일교를 찾아내서 뭘 하냐 이 말이죠. 단을 단련하는 근본, 본근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유무가 서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유하고 무는 이렇게 요거는 속이 음이니까 무가 되죠. 요거는 속은 양이니까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알맹이로 보는 진음, 진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듬, 거량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겉이 양이에요. 속이 음이고 여자는 겉은 음이고 속은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이 음인 남자는 생식기가 이 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양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겉을 보면 음이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자궁은 속에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충이 여성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거죠. 자라서. 근데 돈은 여자가 대로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대로 쏘는 것이 여자가 쏘고 남자가 받아들여서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양성 구유로, 음양 동체로, 양성을 다 가진 존재로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들어간다. 이 입자 쓴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유무상립처를 따라서 현관일교를 찾으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는데 주석을 볼까요? 손장로님의 능히 유와 무를 안다면, 여기 유와 무가 서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른다 그랬는데 유와 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능히 유와 무를 안다면 곧 능히 뭘 알게 되냐면 색과 공을 알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석 할 때 색과 공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되냐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걸 깨닫고 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그 사이 중간에 실제로 이 현관규 하나의 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명사가 글이 좀 다른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지어 이르러서 수중에서 이 현관일교 수중을 지켜서 단을 기르고 이 말이죠. 처음에 수중에서 단을 기르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양생하는 활자시에 이르러서 그 에너지를 하거를 운전하는 거죠. 동맥과 인맥으로 하거를 운전하는 것에 이르러서도 이 말이죠. 또한 무불 아님이 없다는 거죠. 단계마다 결파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 현관일교를 찾아야만 그 다음 뭐 주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단계마다 다 이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걸 암축을 해서 한자 한자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인께서 한자 이렇게 글을 생각해서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실제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성인만이 이 말이죠. 성인만이 곧바로 그 근원 현관일기를 탐구한다 이 말이죠. 찾을 탐자잖아요. 탐색해서 이 말이에요. 하는 거로 경기무의라고 그랬네요. 자기 자신을 공경한다 이 말이네요. 경기하고 무의한다 이 말이죠. 인위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하질 않아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비록 생도 있고 인위적인 것이 있어도 비록 생이 있고 인위적인 것이 있어도 또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성인 자기 자신은 조금도 터럭만큼 더 자기가 덕이 있다는 그 색깔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덕이 있다는 그런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덕은 불덕이라는 게 아주 으뜸되는 덕은 자기가 가진 덕을 덕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평범한 걸로 여기지. 우리는 일반인은 다 남한테 도움을 주고 덕을 베풀었다는 그 의기양양한 기색이 있거든요. 많거나 적고 간에. 이건 미칠 테예요. 이루는 데 미쳐서 공을 이루고 또 물러나는 것을 알리는 데 이르러서 이 말이죠. 자기가 공을 이루면 그 공을 누려야 되는데 공을 성취하고 나면 자기는 물러나요. 이런 사람이 드물죠. 공을 이루면 나는 물러나겠다고 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을 이루었으면 부귀를 누려야 되는데 부귀를 보기를 위 부족중경이라고 했네요.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 중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요하거나 중요치 않은 데에 개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경은 중하거나 가벼운 데에 개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기를 보기를. 자기 공을 이룬 걸 갖다가 귀중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별게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 말이죠. 누가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완색한다. 은미에서 완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네요. 은미하고 찾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자는 깊이 연구해서 어둠이 있으면 이 말이죠. 터득하는 것이 있으면 다만 하수하는 첫 번째 공부의 기초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이죠. 하수하는 데만 기본이 있을 뿐 아니라 곧 하늘과 통하는 데도 또한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늘과 통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통천에도 역시 또 길이 있을 거다. 황원길 조사님은 하늘하고도 통하신 분이거든요. 이것도 황원길 주석인데요, 조사님의. 이분이 다른 주석에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원길 조사님도 본인이 이 도덕경 강의라는 정의라고 하는 주석을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주석도 많이 참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에서 본 것을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안다 이 말이잖아요.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안다 이 말이죠. 알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안다 이 말이죠. 알면 즉 이 말이죠. 스스로 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을 악이나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강의도 또한 옳다고 주석을 붙인 것이지만, 그러나 태상께 노자께서 이 노자의 경은, 이 도덕경은 대부분 원두상에서 설한 것이다 이 말이죠. 원두, 근원, 태극, 무곡, 태극, 음양의 근원적인 데 입장에서 설한 것이어서 이승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에서 말한 것은 이승의 경지에 떨어진 주석이에요. 근원적인 걸 안 했잖아요. 근원적인 입장에서 도덕경을 설파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81장이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근원을 빼놓고 설명하면 그건 원두상의 입장에서 설한 게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번 그 주석을 보면 손장로에 근본이 서야 도가 발생한다 이 말이 생겨난다. 근본을 버리고 끝은 지말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 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황원길 조사님의. 그런데 그러면 이제 3장에 안민장으로서 불상현, 현인도 숭상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는 그 다음 3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2장을 통해서 순서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지즉 이 말이죠.
천하가 모두 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아름답고 선하다고 한다고 안다 이 말이죠. 그 이 지자가 나왔잖아요. 2장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즉 이 말이에요. 천하계지. 천하가 모두 안다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즉 선과 악이 서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선악이 서로 상대적으로 선하면 악하고 악하면 선한 것이 서로 발생해요. 서로 생해주고 어려움과 쉬운 것이 서로 또 상대하잖아요. 상대적이다는 거죠. 상대적이면 진세가 필쟁이에요. 뭐 여당하고 야당이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상대적인 것은 이 두 개의 그 음양 에너지는 반드시 그 세력이 모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세력이 모이면 반드시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서로 대치해 가지고 싸워요. 하나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현덕을 숭상하게 돼 있어요. 현인의 덕을 현인을 찾게 되는 거죠. 여당도 월등한 그 당에 그 이끌어갈 현인을 찾는 거고 야당도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당을 이끌어줘서 상대 당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인을 찾으려고 숭상하게 되는 거죠.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현인을 숭상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노자님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3장에 불상현이라고 하는 현인을 숭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로 지금 논리가 3장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세상 논리에 딱 맞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보다 더 날라면 더 월등한 현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인과 현인과 이 소인이라고 하는 세 등급이 이게 3등분으로는 나눴어요. 아까 문시파가 선도법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류들이 그것이 이제 그 문시진인인 관윤자 노자 도덕경을 받아 적어 쓴 그분이 창시한 책인데 그분의 책 통연진경에서 설명하기를 성인, 현인, 소인을 나눠서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인한테 정치를 맡겨봐라. 소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편을 위해서 다 돈을 끌어온다는 거죠.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백성이 괴로운 거죠. 근데 현인한테 정치를 맡기면 현인들은 똑똑하니까 자기네들도 좋지만 상대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백성한테도. 백성을 이롭게 하면서 자기도 이루어지는 걸 피차 상생법을 쓴다는 거죠. 현인들은. 근데 이 성인은 자기가 죽어서도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 성인은 자기가 나빠져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살신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백성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남을. 이 세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소인에 속하잖아요. 소인들이 다 정권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요새 이렇게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참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는데 모든 분야에서 정치만 그냥 소인배들만 몰려가지고 근데 그거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 그것도 갈 때까지 가면 음이 갈 때까지 가면 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소인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겠어요. 뭐든지 음이 다하면 양이 나타나고 양이 다하면 소인이 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소인이 극치를 가요. 이재명 같은 분도 저분이 소인의 극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어찌 보면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렇게 극도로 나빠진 걸 보고 백성이 이제 진짜 현인이나 성인이 정치하게끔 우리가 마음이 글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또 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길게 보면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현인이라도 처음엔 잘하지만 나중에는 잘못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것도 다 원리예요. 누구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 대통령 시켜보면 그 사람은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판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 시점이 어디 있는가, 뭐 그런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 2장이 이제 끝났네요. 다음에 제 3장을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